자, 몇 쪽부터 했어? 85쪽이요. 85쪽부터 몇 쪽까지? 90? 자, 질문 있어? 여기서? 하긴 뭐 여기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실제 문제도 별로 안 어렵잖아, 그치? 질문 없어? 여기 보면은 그 어디냐 그 아저씨가 90쪽? 11번, 13번 정도? 잘 풀렸어? 응? 13번? 11번은 괜찮아? 11번이 뭐야? 요게 지금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을 치환하는 거잖아? 그럼 요게 원래 우리가 A의 x승을 치환하면 뭐보다 커야 되지 걔가? A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그지? 뭐 특별한 조건 없어도 걔 0보다 커야 되잖아 지수니까. 근데 여기서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하면 얘는 뭐보다 커야 돼? 얘는 2보다 커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가 써요? 산술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오늘 만약에 수업이 좀 일찍 끝나면 어떡하지? 삼각함수로 건너가? 이쪽은 고개 끄덕이고 이쪽은 고개 좌우로? 아니요. 그럼 뭐야? 목이 좀 뻐근해서 그런 건가? 아니 그냥 아 오늘 아침에 성당에 갔다 오느라고요. 쌤 성당 다니세요? 그렇게 됐어. 성명? 세명. 성명은 이의태. 충분한 대답이 됐나? 세명 있으세요? 아니 세례 아직 안 받았어. 굉장하다 진짜. 하루에 그냥 한 마디씩 하는 게 다 어록이야 씨. 아주 멋쟁이야. 성명을 바꿔서 타고. 아니. 그래서 오늘 점심은 뭐 드실 생각이야? 김밥 먹으려고요. 왜 오늘도 모수 한번 갔다 오시고. 서울 촌놈들 같아요. 쌤이 지원해 주시면 갈 수 있어요. 어디를? 모수. 못 간다니. 거기 돈이 있다고 가는 데가 아니라 몇 번 얘기했어. 아니 씨발 이거 동네 식당인 줄 알아? 거기는 예약을 걸려고 막 먹으면 벌써 1년치가 다 차 있대잖아. 자 여기 지금 보면은 11번 잠깐만 좀 보자 얘들아.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에는 A의 x승에 이걸 치환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때 여기는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여기다가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둘이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고 A의 x는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이게 포커스잖아. 그럼 이게 0보다 크고 역수가 되면은 여기다 뭘 쓸 수 있어? 산술기한테 때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이 아저씨는 뭐야? 2배 2를 곱하면 얼마지? 1이니까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A의 x승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면 얘들아 요걸 만약에 우리가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거기다 같이 비교해놔. 그럼 쟤는 어떻게 될까? 쟤는 뭐보다 클까? 아니면 쟤는 뭐 특별한 범위가 나오나? A x승에 A 마이너스 x를 빼면 무슨 씨발 정지화면이냐? 그럼 쟤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표현인데 예전에 평가원에서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럼 저 밑에 있는 애가 사실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거든? 근데 이 애들 중에서 좀 생소했던 거지. 그래서 의외로 저게 오답률이 좀 높아. 그럼 쟤는 어떻게 돼? 쟤는 범위가 뭐야? 뭐든 좀 써봐. 이렇게 뭐 눈으로 보면 다 보이냐? 내가 무슨 족밥들 주제 아주 그냥 웃겨 요즘에. 어? 그럼 쟤는 범위가 뭐지? 제한을 좀 걸어줘 편하게? 뭐 어차피 평가원에 나왔던 건 숫자가 박혀 있었으니까. 그럼 A가 1보다 크다 전제를 한번 깔아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A가 1보다 크다는 전제를 만약에 여기서 깔아주면 그럼 이때 좀 범위가 잘 보이나? 한번 말해봐. 뚫린 주댕이로 말을 해보라고 이 새끼들아. 아 여기 누가 수학을 제일 잘해?
그 남학생 중에 누가 한국 제일 잘해? 유단이야? 유단이가 한번 얘기해봐. 뭐 이빨에 꼭 깨물어. 그럼 제 범위는 어떻게 돼? 또 이렇게 야사시하게 쳐다봐. 씨. 아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뭐 떠올라? 뭐야 빨리 말해봐.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0보다 그거는 크다. 크다? 그거는 같다. 그거나 같다? 크다. 그럼 음수는 나올 수 없다? 그래프 그려봐 얘들아. 미실보다 크니까 AX의 그래프랑 A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거기서 전적 또 나지지 않나? 어차피 둘은 Y축의 대칭인 상태고 이미 얘들아 둘이 Y축의 대칭인데 Y축의 대칭을 뺐을 때 당연히 음수 나오지. 양수가 나오면 뭐야? 우리 학생 중에 수학 누가 제일 잘해? 혜린이? 오늘 손을 드네 씨발. 아니 말해봐 혜린이. 아니 손가락. 어? 와 이런 경우도 처음 보네. 본인이라? 뒤로 이렇게 했잖아요. 알았어. 자 혜린이 얘기해봐. 아니 저는 잘 못해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얘들아. 그래프 그냥 바로 안 보여? 전체 실수. 그치 전체 실수가 되는 거지 이때는. 보통 실수 전체라고 하지. 아 자 왜냐면 봐봐 뭐 이렇게 쫄아. AX이 지금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뭐 사실은 이 조건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A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또 이 지점에서 얼마가 돼? 0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얘가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는데 여기 0이면 바로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 길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럼 이게 0부터 이게 쭈르륵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양의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럼 반대쪽은 음의 실수되고 0도 채워지니까 요때 요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문제 이건 제한 변경이 생기는 거고 제한 변경이 안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밑에 쪽이 문제 풀기가 어때? 더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요 참고사항으로 옆에 밑에 있는 거 하나 적어놔. 왜냐면 저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발전 13번으로 넘어가면요. 자 발전 13번은 뭐 나쁘지 않은 게 일단 1에서 볼까? x가 자 104이래.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는 y는 아주 어려우네요. 2에 뭐라고 써있냐? 로그의 x. 밑이 얼마라는 얘기야? 10. 그럼 얘는 x의 로그의 2 플러스 얘는 2배. 여기 지금 2에 다시 뭐냐? 로그에 지금 100x라고 써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려나? 이거의 최대치수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니네가 봐봐 얘들아. 일단 여기서 뭐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욕망 안 생겨? 그치? 바꾸고 싶지? 누구랑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안 웃어? 야, 오늘은 좀 잘해. 나는 지금 이렇게 예민해 지금. 너무 오늘 재밌어요. 5시 10분에 일어났어. 왜요? 성당 갔다 왔다니까. 아 맞다. 이 사람도 같이 가자 했더니 죽어도 안 일어나더만. 엄마가 4번 깨웠지? 잠든 지 3시간쯤 됐는데 갑자기 깨우니까 3시간 반 됐었는데 아빠는 잠든 지 2시간 반 만에 일어났어. 자, 봐. 어쨌든. 그럼 얘랑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지. 왜냐면 뭐 이걸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바꾸면 이것도 바꿔야 되니까, 그치? 요거 하나 바꾸면, 요거 바꾸면 어떻게 돼, 얘들아? 얘랑 바꾸면 얘는 똑같아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는 자, 2배, 뭐야? 로그의 x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여기도 2의 제곱 뭐로 나와? 2의 제곱. 밖으로 뺄 수 있잖아. 네. 그럼 2의 제곱 4로 나오니까 얘는 얼마야? 8. 8에 2배 이거잖아. 괜찮니? 그럼 일단 요거 딱 보는 순간 또 무슨 생각 들어? 어차피 얘가 반복되니까 여기는 이 문제는 누구를? 여기다 쓸까? 2배의 로그의 x를 t로 치환을 시키면 나와 있는 원식은 y는 뭐 t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8t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루감수의 최대치수 문제 푸는데 봐봐. 만약에 누군가를 치환시키면 반드시 뭐를? 범위를 바꿔주라 그랬잖아. 그럼 현재 지금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1에서 100까지면 우리는 지금 2의 로그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다 뭘 취해? 상용을 취하면 얘는 얼마야? 0이 되고 얘는 얼마야? 2가 돼. 그럼 이게 로그 x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아저씨 다시 어디 위로 올려야 돼? 지수 위로 올려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다시 2를 미수로 해버리면 얘는 2의 형승이니까 얼마? 1에서 얘는 2배 로그의 x는
얘는 2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야? 4가 되겠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 1과 4 사이 끝났지 뭐.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다 보면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얘들아 말이 지수로 함수지. 결론적으로 대부분 모든 문제가 다 뭐였어? 2차 함수의 최대치수죠 결국. 그러니까 2차 함수 최대치수만 잘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어가면 오늘 배우는 방정식은 어떨까? 걔도 결국에는 주로 2차 방정식을 풀게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부등식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마무리 이제 끝났지 뭐. 그럼 여기는 이 아저씨가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근데 더 나쁘지 않은 게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x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 1에서 4면 1은 뭐 2.5도 이렇게 있을 거고 4는 2.5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안에 얼마를? 4를 집어넣은 놈이 그럼 16 더하기 얼마야? 32. 얘가 지금 최대가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이 안에 얼마를? 1을 집어넣은 요 놈이 얼마지? 9. 1 플러스 8, 그치? 9. 그럼 요 놈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내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제시의 문제는 요거만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뭐라고? 최대 치수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뭘까? 산수야. 아, 그치, 산수기야. 그거 자꾸 남아있네, 씨발. 그래서 우리 산수기야는, 짜증나네. 그냥 공식은 아니고, 얘들아. 봐봐. 우리 91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거 뭐 공식이라기보다는, 원래 너네가 그 1학년 때 배웠던 산수기하 평균이라는 게, 뭐 일종의 절대부등식이라고 배워, 그치? 근데 이게 나중에 너네가 지금, 우리 미적하고 있잖아. 그럼 미적도 나중에 미분 활용 들어가면 절대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그 두 개랑은 약간 좀 성격이 달라서, 보통 산수기하 평균이라는 그 식은 절대부등식이 맞긴 맞는데 보통 언제 써? 지금처럼 최대 치수를 구할 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산수기하 평균의 주로 기본 타이밍이 뭐야? 일단 양수 전제를 깔아야 되고 양수가 아니면 산수기하 아예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양수 전제를 깔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지? 역수. 역수도 역수지만 그러니까 이거지. 보통 뭐 더한 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곱한 놈의 최대 최소 또는 곱한 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한 놈의 최대 최소. 근데 원수가 만약 역수 관계면은 더한 놈을 제시하고 굳이 곱한 걸 말을 안 해도 어차피 역수니까 곱하면 얼마 나와? 그치? 그런 경우로 쓰인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지수로 감소해서 간혹가다 뭐야? 그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지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로그는 뭐야? 양수 관계를 좀 체크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본 최대 최소 말고 이 산수기하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좀 정리를 하면 딴건 필요 없고 얘들아 어차피 언제 쓰는 거야? 관계가 역수이고 언제 쓰는 거야? 조건이 양수일 테니까 사실 나는 그래. 지수 같은 경우는 별로 고민할 게 없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는 일단 표현이 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잖아. 그리고 지수에서 역수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 언제 역수였어? 지수의 부호가 다를 때, 그치? 그래서 우리는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이 서로 무슨 관계야? 그러니까 이게 역수였잖아.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로그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얘기가 다른 게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어때 로그가?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로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로그의 A의 B가 나왔다 그러면 로그의 그래프를 떠오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우리가 로그 같은 경우 이게 양수가 되려면 일단 언제 양수가 되지? 여기는 이 아저씨가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게 언제야? 만약에 미실보다 크면 봐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으니까 언제? 1보다 클 때부터 양수가 돼. 그치? 그러니까 B도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근데 만약에 미실보다 작게 되면 그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언제? 1보다 작을 때가 양수지. 맞아? 그래서 얘는 미실보다 크면 진수도 1보다 커야 양수가 되는 거고 미실보다 작으면은 진수도 1보다 작아야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양수 조건 체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지난번에 로그에 대한 성질 배울 때 내가 로그는 언제 양수라 그랬어? 언제 역수라 그랬어? 밑진수가 바뀌어 있을 때, 그치? 그래서 로그의 누구하고 A의 B하고 로그의 누가? BA. BA가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애들이 이 표현됐을 때 양수이면서 역수 조건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우리가 누구를 한번 의심한다? 이게 이제 잘못 보면은 누구랑 좀 헷갈릴 수 있니? 이게 치환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나는 그래. 뭐 관련 문제 역시 한두 개 풀어보면은 뭐 그다음부터 별로 안 헷갈려. 그래서 양수이면서 역수 조건 나오면은 우리는 최대치수 묻는 문제에서 뭐야? 산수기하 한번 의심해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몇 번이야? 자, 기본 3번에 보면 뭐 얘는 지금 뭐 최대가 되는 x하고 최대 값을 구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그럼 수학에서 언급하는 산수기하 평균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이거에 있어서 최대치를 구하자는 거잖아. 그럼 일단 기본 전제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맞나? 그때 산수기하 평균이라는 게 뭐야? 둘을 더한 놈은 뭐라고 배웠지? 2배의 루트에 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여기는 이 아저씨로 넘기면 되는 거지 뭐. 일로 넘겨서 어차피 봐. 실수의 대소관계는 둘을 뭐 하면서 빼거나 나누면서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놈을 빼버리면 이게 뭐가 돼버려? 완전 제곱식 돼버리니까 둘이 똑같을 때 뭐야? 등호 만족하고 나머지 0보다 크다 이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산수기하 평균은 A랑 B랑 이것도 중요해. 뭐 할 때? 같을 때 바로 누가? 등호가 성립한다. 이 정도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몇 번? 몇 번? 자, 여기 지금 기본 3번에 보시면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3에 지금 2 플러스 요거는 그냥 같이 풀고 넘어갈게요. x에 왜냐면 어차피 마인드가 있는 오픈되면 바로 끝나는 거라서 여기는 요놈의 지금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고 그때 x를 구하래. 그럼 어차피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둘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환을 의심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x 얘네 마이너스 x가 이거 뭐야? 어차피 변수 부분만 역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역수 관계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 어떻게 해도 괜찮아. 이걸 바꿔버려도 괜찮지. 그러니까 표현을 바꿔버리면 얘가 얘기한 게 지금 얼마야? 뭐 3의 4승, 그러니까 3의 x분의 3의 4승이니까 그럼 바로 역수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바로 우리는 여기다 누구를? 산수기가 때리면 일단 얘는 2배에 둘이 곱한 거니까 3이 몇 승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내가 여기는 요 놈을 정리하면 3의 3승으로 나올 거고 그럼 27 곱하기 2니까 얼마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5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수기하 평균은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 보통 이때가 최대치수니까, 그치? 언제? 이 둘이 똑같을 때잖아. 그럼 이때 x는 어디 가서 구해? 3에 얘는 2 플러스 x하고 3에 4 마이너스 x가 요거 같을 때, 그치? 그럼 양면은 어떻게 할까? 3의 x승을 곱하고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아니면 이래 되지. 3의 x승을 곱하면 얘는 3의 몇 승이야? 2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 얘는 3의 4승 이거 아니냐? 그럼 양면에 3 두 개를 뭐하면? 지워내면 3의 2x승이 얼마? 얘는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치? 3의 x승은 3이 되고 그럼 걔를 만족하는 x는 얼마야? 뭐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아니면 여기서 바로 그냥 3의 2x승이 2니까 요 놈이 뭐야? 요거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 또 웃긴 게 뭐냐면 오늘 배울 뭐야? 이게 지수 방정식인 거야 결국에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x는 1이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선이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얘네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발전 15번 보이죠? 요거를 지금 바로 한번 풀어와봐. 똑같은 문제인데 단지 뭐로 바뀌었어? 로그로 바뀐 거밖에 없으니까 자, 다 풀었어? 답이 뭐야? 응? 5번? 5번? 안 나온 사람? 없어? 나왔어? 나왔어? 자, 그럼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최대치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럼 이제 봐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나와요? 방정식 나오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활용 쪽은 얘들아 여기까지만 배우고 나면은 뭐 끝난 거야. 왜냐면 방정식이 끝나면 누가 나와? 부등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 방정식이 더 까다로워? 부등식이 더 까다로워? 음식. 부등식이 좀 더 까다롭긴 한데 어차피 니네도 알다시피 방정식을 풀 줄 아는 사람은 부등식을 푸는데 어때? 야, 똘린 주댕이로 한번 얘기를 해봐. 방정식을 풀 줄 아는 사람은 부등식을 풀기가 어때? 쉬워요. 뭐 큰 무리가 없잖아.
뭐만 확인하면 되지? 범위. 부등호의 방향, 그러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만 확인할 줄 알면 끝나잖아. 대부분 다 방정식을 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바와 똑같아. 지수등호 방정식은 일단 이것도 문제 유형은 크게 몇 가지로 분리한다? 이것도 두 가지로 분리를 시키는 거야.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대 실수 문제 풀 때 그 문항의 유형을 내가 크게 몇 가지로 분리했어? 두 가지로 분리했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 개야. 오늘 배운 누구까지? 산수유기하까지. 근데 이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산수유기하를 뺐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산수유기하는 지금까지 평가원 수능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거짓말이야. 나온 적이 있어. 그러면 언제 나온 거? 지금 이 새끼 말이 좀 이상하잖아. 순간 착각을 해서 거짓말이라고 한 걸까? 이런 거지. 원래 수능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된 게 언제야? 수능 첫 해. 1900. 1900. 진짜 고려 착적이지. 베테센트에서 어? 뭐라? 아니야. 선생님이 수능 2세대.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처음 치는 거지. 이게 언제예요? 95학년도. 94학년도. 그러니까 93년에 치러진 거지. 근데 처음에 수능을 치를 때는 수능을 두 번 봤어. 그거 알아? 네. 아 맞아. 6월에 한 번 보고 입시가 졸라 병신 같았던 거지. 수능을 두 번 봤는데 보통 두 번의 수능을 보면 얘들아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대학을 갈 때 점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 같아? 그렇지? 그게 맞지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가끔가다 입시가 졸라 비상식적일 때가 있어. 근데 입시가 비상식적일 때 언제나 뭐가 찾아온다? 기회가 찾아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니네들도 알다시피 지금도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지. 절대 등급제. 그치?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잘만 하면 거기서도 뭐가 찾아온다?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선생님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어. 쌍둥이야. 이름이 근식이 명식이거든? 선생님이 근식이 명식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지? 네. 근식이 명식이야. 근데 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알고 있던 형이 이제 근식이. 명식이는 그 동생. 둘이 쌍둥이. 근데 내가 그 근식이 형을 어떻게 알았냐면,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 선생님 재수했는데, 선생님 재수할 때, 그 학원에 삼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삼수에서 대학 간 거지, 그 사람은. 아 수능 두 번. 아니. 그 사람은 어쨌든 원년에 못 가고 삼수를 해서 대학 간 거라고. 맞아. 어.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그 형이 처음에 이제 수능을 볼 때가 이제 수능 1세대였어. 수능 몇 번 봤다고? 두 번. 근데 그 해만 첫 해하고 폐지됐지 그게. 왜? 입시를 병신같이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수능을 6월에 한 번 보고 9월에 한 번 보고 그러니까 평가 모의고사가 없었어 그때는. 그냥 수능이야 씨발. 6월에 보는 게 그냥 수능이었고 11월에 보는 게 그냥 수능이었는데 그때 그 수능을 두 번 보고서 니네도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둘의 평균을 갖고 하면 되잖아.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6월은 전범위도 아니야. 아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에 정한 진도가 6월에 끝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전범위도 아니었던 거야 수능이. 근데 어쨌든 두 번의 수능을 봐서 높은 점수. 그러니까 두 번의 수능은 높은 점수로 가는 거야 대학을. 그러니까 낮은 점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6월 수능을 봤는데 만약 본인 점수 잘 나왔다. 그럼 공부를 안 해 그다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가 첫 수능이었잖아. 원래 그 전엔 뭐였어? 학력고사. 그럼 학력고사와 수능의 가장 큰 차이는 뭐지? 학력고사는 선지원 후시험. 그러니까 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야.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학교 딱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하고. 근데 이제 수능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어? 선시험 후지원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학교를 세 군데까지 쓸 수 있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어? 원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학들이 쫙 있으면 딱 수험생만큼만 지원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몇 배가 됐을까? 4배가 됐으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됐겠어? 엄청. 높아졌겠지. 그리고 학교를 세 군데 썼으니까 그 중에 당연히 다들 어디에 갈까? 좋은 대학을 갈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달 사태가 벌어진 거야. 다들 눈치 졸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해서 막 뭐 당연히 스카이는 미달이 안 났지만 그 예하의 이제 상위권 대학들. 예를 들면 어디? 그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한양대였단 말이야, 한양대. 한양대에 정말 초유의 미달 사태가 벌어진 거야. 한양대는 내가 그때 이거 기억하기로 거의 12개 과인가? 12개 과가 미달이 났어.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달이 별로 없었으니까 미달에 대한 정책이 어땠을까? 뭐 명확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보통은 다 합격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간 게 명식이. 더 무서운 건 수능이 73점이. 200점 만점에. 근데 수능이 73점이면 나보다도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었는데.
하여튼 대단한 거지. 그래서 수능 73점 맞고 한양대 전자공학과가 전기공학과 간 거야. 눈치싸움 선생님. 어. 가서 그리고 근식이는 떨어졌고. 어디? 점으로요. 비슷한 점수였겠지. 둘이 쌍둥이니까. 그래갖고 근식이가 재수한 거지. 명식이는 대학 간 거. 한양대 간 거야. 그것도 한양대 공대를. 그때 당시 한양대 공대면 어느 정도 라인이었을까?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잖아. 지금은 성대가 워낙 치고 올라갔으니까 사실 그 라인에 성대들이 다 올라가 있고 한양대 성대가 빠졌잖아. 원래 선생님 때는 스카이 다음에 이과는 한양, 문과는 서강 이렇게 딱 나눠졌던 거야. 근데 한양대 공대 간 거야. 수능은 70몇 점 맞고 씨발. 지영은 전문대도 못 가는데 지영은 80점 넘었을 수도 있어. 그래가 지영은 삼수까지 해서 경원 전문대로 아니 신구 하여튼 뭐 전문대 갔고. 그 동생은 씨발 원서 잘 찔러 넣어가지고 한양대 공대를 갔고. 와. 이게 기회. 그리고 형은 삼수까지 했고. 동생은 원년에 그냥 가버렸고. 그 둘이 졸라 똑같이 생겨서 내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 원래 난 근식이라 알았다 그랬잖아. 그리고 근식이가 내가 고등학교 선배들랑 보니까 내가 환해고등학교 나왔는데 근식이도 환해고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근식이 형이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졸라 뛰어가가지고 근식이 형한테 어깨를 탁 쳤어. 근데 날 쳐다보더니 뭐래 줄 알아? 보통은 그럼 어떻게 해? 좀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자기가 쌍둥이니까. 아. 딱 한마디. 나 근식이 아닌데. 씨발 뭐 어쩌라는 거야. 순간 깜짝 놀랐지.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그 형이 쌍둥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야. 하여튼 뭐 그런 기회가 온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양대에서 다 받았는데 생각해봐. 원래 한양대 가려면은 우리 때 수능 200점 만점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보통 몇 점 나와야 될까? 수능이 적어도 160점 이상 나와야 돼. 한 155에서 한 168 사이. 점수를 두개 뻥튀기해서. 근데 한양대 그래 한양대 갈 수 있는데 7점 맞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가서 어땠겠어? 뭐 그 사람이 뭐 씨발 인수분해는 할 수 있었겠냐? 못했지. 수능이 73점이면 얘들아 생각해봐. 선생님 어렸을 때 수능 11과목 봤어. 이런 거. 73점이면 한 과목당 7점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대략적으로. 그래 안 그래? 국어 60점 맞으면 7점 받은 거야. 졸업하셨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대학은 어차피 들어가기만 하면 졸업은 시키잖아.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대 다녀. 아, 뭐야? 졸업하셨는데? 뭐요? 어쨌든 한양대 나왔고 졸업을 했으니까 현대 데려간 거지. 와. 어제 대기했다뇨. 근데 하여튼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인생이 둘이 나눠진 거야. 쌍둥이 인생이. 내 생각에는 너네 입시가 무조건 부전중이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잘 파고 들어가봐 한번. 또 한번 그런 적 있어. 옛날에 수능이 절대 등급제였던 때가 있었어. 그것도 딱 1년.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우리나라 또 잘못되면 바로 바꿔버리잖아 그냥. 왜 그러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등급은 다 똑같은 1등급이야. 2등급은 다 똑같은 2등급이고. 근데 그때 막 재수학원이 난리 났었지. 논았었지 완전히. 왜 그랬냐면 근데 절대 등급제로 했는데 이 병신들이 수학 난이도를 실패한 거야. 문제는 쉽게 냈지. 그래서 1컷이 얼마가 나왔냐면 얼마 나왔을 거야? 1컷. 1컷이 97이 나온 거야. 그럼 1컷이 97이면 있잖아. 그냥 1컷이 100점인 거랑 똑같은 거지. 생각해봐야 되나. 97이면 3점 하나 틀려야 된다는 얘긴데 씨발 키로 다 맞췄는데 3점 하나 틀릴 가능성이 실력적으로 얼마나 되겠어. 결국 실수잖아. 결국 실수한 애들이 아니면 1등급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4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돼버린 건데 어차피 그게 4점짜리 하나 틀려서 2등급 받은 애랑 뭐 88점 받아서 2등급 받은 애랑 똑같은 2등급이니까 상위권 애들이 어떻겠어? 다 재수했지. 싹 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수생들이 아주 엄청 늘어났어. 만약에 뭐 일반적으로 만약에 한 40만 명이 10만 명이 재수했으면 그 애는 뭐 한 16만 명 이렇게 돼버리고 거의 0.6. 그래갖고 선생님 그때 재수학원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난리는 뭐 원장만 씨발 놀았지 뭐 돈 졸라 벌고 애들 막 근데 또 웃긴 건 개떼같이 몰려오는데 애들 잘하는 애들. 왜냐면 1등급 못 받고 2등급 받은 애들이 다 재수한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씨발 학원 입장에서 좋았겠어. 가르치기도 편하고. 니네가 뭐 돌레가리들 뭐 이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의대 뭐 이런 거 애들 수학도 졸라 잘해.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역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초유의 스택하면 벌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왜 찐따들 이렇게 몇 개 딱 찍었는데 막 4개 찍었는데 3개 맞히고 그런 애들이 1등급 나오고. 근데 나머지 다 2등급 나왔으니까 수학 1등급이 얼마나 큰 메리트겠어. 그래 안 그래? 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요번도 나는 비슷하다고 봐. 요번 입시도 한번 잘 파고들어. 내가 보기엔 분명히 보조수단이 생길 거야.
어차피 수능은 그 등급제로 했으니까 니네들은 어쩔 수 없어. 수능을 강화시키든가. 그러니까 내신은 약화되겠지. 어차피 절대 등급제로 간다고 했는데 이걸 번복하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확한 입시가 안 나오는 거야. 원래 니네 때 제일 최악 아니야 지금? 교과서도 늦게 나오고. 원래 교과서가 1년 전에 나왔어야 돼. 근데 안 내. 씨발 교과서를 안 내. 안 줘.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리고 어물쩡하게 행렬 같은 거 수정해 놓고. 니네 1학년 때 행렬 배웠지? 네. 그럼 원래 행렬을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역행렬 때문이야. 그 니네 역행렬 안 배웠잖아. 그래서 나는 그걸 왜 집어넣나 몰라. 덧셈 뺄셈 집어넣을 거면 씨발 추후 과정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치?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많이 봐. 맨날 웹툰만 보지 말고. 알겠어? 웹툰 봐? 안 봐요. 나 웹툰 안 봐. 웹툰 봐? 웹툰 그만 봐 이제. 웹툰 보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웹툰 좋아한다. 볼 게 없어 안 본다고? 네. 다 봤어 씨발 그럼 지금까지 아니요. 전 표지를 중시해가지고. 표지를 중시한다고? 네. 표지가 재미없어 보이길래 그냥 안 지웠어요. 아 또래.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야.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 방정식인데 일단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대 치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잖아, 맞지? 종류가 몇 가지였어? 3가지. 2가지. 그러니까 2가지를 보면 돼. 왜냐면 그 2가지가 결국에는 쭉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분류했지 내가? 누구랑 누구로? 기본형과 치환형. 그래서 기본형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기본적인 형태 유지하는 거였잖아. 지수로 함수에 대한. 맞아? 치환형은 바꿔요. AX이 반복되면서 걔네가 2차식을 형성하고 있는 애들. 뭐 최대 3차까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고등학교 문제는 잘 안 내지. 근데 내려고 마음먹으면 낼 수는 있기는 있어 없어? 있기는 있는 거지, 그치? 뭐 당연히 최대 치수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되지. 근데 방부등식은 가능하잖아. 왜 니네 3차 방정식 배우지 않았냐? 배웠지? 누구 이용해서? 조립제법.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방정식도 기억해. 일단 첫 번째 기본형과 봐봐. 뭐로 분리돼? 시원형. 치환형으로 분리가 되는데 다시 우리가 이 기본형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일단 최대 치수는 지수든 로그든 풀이 방식이 어땠어? 똑같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본형 문제가 지수 방정식하고 누구하고? 로그 방정식이 조금 분리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봐봐. 기본형 문제가 나왔어. 근데 지수 방정식이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한다? 이게 지금 이제 방정식을 푸는 방식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래 이렇게 글로 정리하잖아. 그럼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막상 문제를 받아보면은 뭐 이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너네들 그냥 가볍게 한번 정리만 해두란 얘기야. 그래서 지수 방정식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게? 뭐 이런 거잖아. 지수 방정 아니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가 나왔어. 기본형이야. 근데 이게 지수로 세팅돼 있어. 그럼 뭐 확인한다? 그치, 밑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최초에 얘는 어떻게 분리가 돼? 일단 밑을 갖게 할 수 있냐? 아니면 뭐야? 밑을 갖게 할 수 없냐를 분리를 해서 일단 밑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식에 속하는 거야? 등식에 속하는 거고. 그럼 등식이라면 왼쪽과 오른쪽이 뭐 돼야 돼? 같아져야 돼. 근데 밑이 똑같으니까 얘는 뭘로 풀면 돼? 지수를 비교해서 풀면 되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식으로 쓰면 뭐 A의 fx과 책엔 이렇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F하고 누구하고 G하고 같은 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이게 뭔가 좀 되게 좀 있어 보인단 말이야 얘들아. 좀 어려워 보이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지. 밑이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아예 말로 기억해. 얘는 지수를 비교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밑이 똑같으면 누구를 비교해서? 지수를 비교해서 여기에는 x를 구한다. 그 말이 결국 뭐야? A의 fx하고 A의 gx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둘이 똑같은 x를 찾는 게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f하고 누구하고 g가 같은 x를 찾는다. 이게 뭐 지수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써놓은 거지 내가. 그럼 두 번째 밑이 같지 않아. 그럼 어떡한다? 밑이 같으면 지수를 비교하면 되고 그럼 밑이 같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얘는 문제 맥락이 두 개로 또 분리가 돼 얘들아. 그래서 밑이 같지 않은 경우는 첫 번째 뭘까? 일단 지수가 같은지를 확인해. 그래서 밑은 다르고 지수가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번에 밑을 비교하면 되는 거지. 거꾸로. 그러니까 얘랑 반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야 A의 fx를 승하고 B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는 얘랑 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비교하면 돼? 여기는 A와 B랑 같은 X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 양쪽이 뭐 되면 똑같아지면 끝나는 거야. 그치? 맞아? 똑같아지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봐봐. 미세관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의 성질 하나 있잖아. 뭐야? 미세관계 없이 누가? 지수가 0 되면 그때는 양변이 똑같아지잖아. 다시 1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를 비교하는 지수가 같으면 다시 우리가 뭘 비교해? 밑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쓰자. 이 밑을 비교할 때 지수가 얼마가 되는? 0이든 x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요거. 근데 자주 나오는 애 아니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그럼 밑이 다른데 뭘까? 지수도 달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거기다 써놔. 이럴 때는 양변의 뭐야?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야.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결론은 뭘까? 로그를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지수가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럼 지수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x를 구한다. 뭐 이런 맥락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지수방정식은 최초에 자 밑을 갖게 할 수 있냐 없냐 요거부터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 종류로 내가 분리를 시켜놨는데 그럼 얘들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별로 쫄 필요 없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 있어. 그러니까 밑을 갖게 할 수 있으면 지수 비교하고 밑을 갖게 할 수 없으면 지수가 같아지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도 같아지면 다시 거꾸로 밑 비교하고 지수 0인 거 찾고. 요거 놓치면 안 돼 얘들아. 요걸 가끔 가다 빼먹는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지수도 다르면 얘는 양변에 뭐 한다? 로그를 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글로 써놓으면 지수 방정식의 기본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문제는 로그 방정식 기본형은 어떻게 될까 그러냐. 일단 로그 방정식의 기본형이라는 거는 저렇게 케이스가 많이 쪼개지지가 않는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얘들아 그럼 지수 방정식은 결국 밑을 갖게 할 수 있냐 없냐로 문항의 스타트가 끊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는 밑을 무조건 갖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케이스가 몇 개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밑이 뭐 되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로그는 밑을 뭐 할 수 있고 갖게 할 수 있고. 됐냐 얘들아? 그럼 우리는 뭘 비교해서? 진수를 비교해서 얘는 뭐야? 문제를 풀면 그냥 끝난다는 거지. 굳이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문제가 뭐 A의 fx에 로그 A의 g 이런 꼴이 된다는 거고. 그럼 이게 지금 둘 다 A 똑같으니까 이 방정식 풀려면 결국 뭘 푸는 거야? fx랑 gx랑 같아진 얘를 찾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긴 게 지수보다 로그가 좀 더 예민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거 같은 거 찾는 x 찾는 거 맞거든? 근데 반드시 진수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0보다 큰 애들만 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시간에 얘기하는 자 지수 방정식의 기본형은 이렇게 방정식의 기본형은 지수와 로그로 분리가 되고 지수는 이렇게 로그는 이렇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자 책에 나와 있는 문항 몇 개 좀 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미 뭐 봤던 문제들이라서 자 어디로 볼 거냐면 기본 1번을 볼게. 95쪽에. 자 봐봐 얘들아. 요것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지금 그냥 같이 풀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기본 1-1번에 보면 여기 봐봐. 풀진 않을 거야. 자 지금 1번에 4에 뭐라고 써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얘들아 2의 3x 요거 만족하는 x를 구하래.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좌변의 밑이 누구야? 이걸 보는 순간 기본형이라는 게 보여야지, 그치? 그러고 나면 이제 얘는 좌변의 밑은 얼마야? 4고 우변의 밑은 얼마야? 2니까 맞출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래서 내가 여기는 이 아저씨를 뭐 하면 돼? 2에 2로 바꿔주면 얘 2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는 둘의 밑이 뭐하니? 같으니 누구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게 막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씨발 얘랑 똑같으니까 이 둘이 같으려면 얘랑 누가? 여기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 요거 푸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넘겨서 x가 구하면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지수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구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럼 지수방정식을 이렇게 구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로그는 뭐야? 로그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자 어디로 가 바로. 자 책에 나와 있는 4번으로 갈게요. 그럼 이게 지수방정식의 기본형이면 책에 나와 있는 4번이 바로 뭐야? 기본 4번이요? 아니 1-4번. 1-4번. 요게 로그 방정식의 기본형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로그가 얼마야? 4의 x 마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방정식? 로그 방정식. 무슨 형? 기본형.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밑부터 맞추는 거야. 근데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얼마야? 4. 4니까 그럼 4를 어떻게 할까? 2의 제곱으로 바꾸면서 여기 앞에 2분의 1이 생길 거야. 맞지 얘들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판단을 하는 건데 봐봐. 그래서 밑을 내가 맞췄어. 그럼 양면을 비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 어때? 거슬리지. 근데 만약에 내가 2분의 1을 1로 올리면은 뭐가 생겨? 루트가 생기거든. 그럴 바엔 어떻게 해? 아예 여기 있는 1을 절로 보내서 1로 올리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런 식에 대한 정리는 본인들이 편한 방식대로 가면 돼. 그럼 얘는 이미 밑이 둘이 똑같으니까 누굴 비교하면 돼? 진수를 비교하면 되지. 봐봐. 그래서 얘는 그러면 결국 그럼 x 빼기 3에 누구하고? 제곱하고 x 마이너스의 같은 x를 찾으면 돼.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얘는 그래서 어쨌든 풀면 x의 제곱에 불러봐. 마이너스 6x에 넘으니까 얘는 7x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9에 넘어오니까 얘는 10이 나와. 괜찮냐? 그럼 여기는 얘는 2와 5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그래서 만족하는 x의 값은 얼마야? 2 또는 5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그래서 2와 5가 둘 다 답인가? 아니요. 그러진 않고 우리는 항상 방정식에 뭘 봐야 돼? 원형을 보는 거야. 원형. 그럼 여기는 이 아저씨의 원형은 이게 아니었잖아. 이게 아니었고 뭐가 원형이었지? 여기가 4일 때가 원형이었어. 많이 얘들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지. 그럼 여기는 지금 이 2 같은 경우는 얘가 x 빼기 3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진수가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진수 조건을 만족 못하지.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뭐라 불러? 무연근이라고 하는 거야. 무연근. 그러니까 이 방정식과 인연이 없다. 뭐 이런 뜻이야. 무연. 그래서 얘는 어쨌든 뭐야? 요 놈은 근이 될 수 없고 여기는 5만 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일단 로그 방정식의 기본형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어? 무연근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무연근은 왜 나오는 걸까? 뭐 아주 심플하지.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식이 뭐 돼? 변형되잖아. 그러면서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돼? 좀 바뀐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2분의 1이 나왔잖아. 그럼 정확히는 2분의 1을 1로 보내면서 여기가 뭐 됐지? 제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식은 a만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뭐 되면서 제곱이 되면서 뭐 이런 방정식이 된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는 뭐 예를 들어 a는 b 이걸 풀고 싶었던 건데 그치? 여기가 제곱되면서 이게 뭐로 바뀌어? 풀만으로 바뀌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풀만으로 바뀌면서 누구는? 엄밀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쪽은 근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지수 방정식은 그런 게 없는데 로그 방정식은 조금 어때? 기본형 문제 풀 때 주의해서 풀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무연근을 찾는 방식은 어떻게 찾는 거라고? 일단 다 풀어야 되라 끝까지. 풀고 나서 나중에 원형에 확인을 해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책에 나와있는 1-3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1-3번이니까 이게 지금 뭐야? 형태별로 하나씩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x-2에 x 빼기 3은 뭐지? 얘는 5에 이렇게 나왔어. 그나마 이 문제는 쉽게 만들어준 게 뭐냐면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x가 2보다 크네.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그럼 x가 2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가 양수다 이 얘기지 지금.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수꼴이니까 지수방정식. 맞아? 항이 지금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기본형. 근데 얘는 지금 x 빼기 2와 5라고 써 있으니까 밑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는 대신에 뭐가 같아? 그럼 여기에 지금 저 지수가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지. 그럼 지수가 같은 케이스는 아까 내가 뭐라 했지? 누굴 비교해서 푼다? 밑을 비교해서 푼다. 그럼 얘는 x-2가 이거 푸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지? 그치? x가 2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서야.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 3일 수도 있고. 그때는 절대값 씌워줘야 돼 얘들아. 오케이? 절대값 씌워놓고 풀만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놓고 그럼 어쨌든 얘는 x는 7이 나와. 괜찮아? 그럼 요것만 다? 3도. 그치? 지수가 0인 것도 확인하라 했잖아. 그럼 요 놈의 0 되는 x는 얼마지? 3.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x가 3 되면 얘는 얼마야? 1이지. 얘는 얼마야? 5인데 지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문제가 되지 않고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x는 얼마? 3. 그래서 근이 몇 개야? 2개. 요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일단 지수가 같은 경우는 지수가 0 되는 경우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한다.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2번으로 가면 요 2번이 좀 그렇지. 요 2번 같은 경우가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맞다. 2번 중간 때 한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올 거야. 안 나온다? 그럼 얘가 뭐 어떤 문제야 씨발 얘가. 봐봐. 5에 1-2x가 뭐래?
아 2. 2에 x 플러스 2래. 맞니 얘들아? 그럼 얘가 지금 어떤 형태야? 지수방정식인데. 밑도 다르고. 밑을 때려 죽여도 갖게 할 수 없는 케이스. 근데 밑을 갖게 할 수 없는데 지수 다르잖아. 그럼 이런 애들 뭐 한다고? 양변 로그 취한다. 근데 이게 좀 그지 같은 게 뭐냐면 그럼 양변의 로그를 취할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게 주관식으로 내기가 좀 지랄같지. 왜냐면 밑을 양변 로그를 취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양변 로그 취할 때 밑을 누가 결정할 수 있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 편의상 밑을 2로 해도 되고 밑을 5로 해도 되고 나는 그냥 상용로그가 좋아 밑을 10으로 해도 되잖아. 그럼 밑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 답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똑같겠지. 근데 뭐가 달라져? 밑이 달라지면 표현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답의 형태가 어떨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겠지. 하다못해 이거야. 양면에 봐봐. 상용로그를 취했다 치자 얘들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 불러봐. 1-2x에 로그에 5가 되고 얘는 x 플러스 2에 로그에 2가 돼. 맞아? 근데 내가 여기는 얘랑 얘랑 저로 보내면 얘는 다시 로그에 2에 플러스 얼마야? 불러봐. 2 로그에 5에 x가 되고 맞아? 네. 그리고 여기는 얘를 곱해서 저로 보내면 얘는 로그에 5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괜찮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해서 저로 보내서 얘랑 얘를 곱해서 x를 묶은 거지. 네.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는 얘랑 얘를 곱해서 저로 보내고 얘는 냅둔 거지. 그럼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x는 어떻게 돼? 로그에 2에 2배의 로그에 5에 로그에 5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고 그치? 근데 어쨌든 밑이 얼마인 경우야 지금? 10인 경우잖아. 근데 하다못해 얘들아 봐봐. 요것만 하더라도 여기에 로그 5가 2개 있네? 근데 로그 5랑 로그 2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5가 1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는 얘를 하나는 붙일까? 1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 아저씨가 지금 로그 5잖아. 그치? 그럼 로그 5는 뭘로 바꿀 수 있지? 1 빼기 로그 2로 바꿀 수 있어. 왜? 아까 로그 2에다 로그 5로 더한 게 얼마라고? 1이었으니까 그거 갖고 장난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내가 그럼 1 빼기 로그 2로 바꾸면 1 마이너스 3의 로그. 이렇게 돼. 이렇게 해도 답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써도 답이고 이렇게 해도 답이고 아니 근데 위는 로그 2인데 밑은 로그 5야. 싫어 나 이런 거. 그럼 여기는 얘를 또 뭘로 바꿔? 1 빼기 로그 1로 또 바꾸면 얘는 2 마이너스 이렇게도 분모로 또 바꿔줄 수 있잖아. 얘들아. 맞아? 그럼 사실 우리가 요 안에서만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어때? 표현이 다양하니까 사실 요거를 우리가 그냥 문제를 내기엔 어때? 조금 불편하지.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럼 여기는 얘는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낮다? 그럼 이번 중간고사 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내가 보기에는 거의 98% 나와. 왜냐면 저 밑이 다른 케이스가 있잖아.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얘들아. 뭐로 나올까? 예전에 우리 그거 기억나? 상용 로그의 활용. 식이 주어진 케이스와 안 주어진 케이스가 있잖아. 그럼 안 주어진 케이스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갔지? 그게 바로 뭐야? 밑이 다를 때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언더스탠?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일정 비율 증가함수라서 그쪽을 뭐 예전에 공부해본 사람은 알 수도 있겠지만 뭐 1 플러스 R의 n승이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양변 로그 치수 푸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밑이 다른 케이스에 로그 치수 푸는 전형적인 방정식 문제. 그럼 걔는 부등식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생활 응용 문제는 내가 그랬잖아 그때 요것만 따로 빼서 한번 정리를 하겠다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이유 없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주제는 따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 녀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염두에만 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게 누구야? 자, 기본형에 대해서 배웠어. 그치? 그래서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너네도 몇 개 풀어봐. 심심하니까. 자, 발전 2번. 그리고 발전 4번. 이거 뭔 문제가 이래? 발전 6번.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 246. 야, 이거 졸라 비싸던데 이거? 편의점에서? 3,300원? 씨발 깜짝 놀랐네 이거 샀다가.
에클립스 그 암정을 한 3,300원이라는 걸 내가. 향에 2,000원. 그러니까 아 씨발 쪽팔려서 안 사기도 뭐하고 씨. 샀네. 근데 맛이 없었어. 뭔가 산뜻한 핑크색이라 샀는데 맛이 똑같구만. 복숭아 맛 아니었는데? 수박. 수박은 맛없어. 이게 제일 맛있는 사실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 씨. 먹다 뱉었어. 3,300원 말이 되나? 어? 그 물가가 졸라 오른 거야 진짜. 저는 어렸을 때 껌 100원이었는데 씨. 어? 거. 너무 100원이었어요? 옛날이지. 선생님 어렸을 때 이 새끼야. 선생님 어렸을 때 불화볶음 100원이었어. 거짓말 진짜요? 아이스크림. 불화볶음. 이게 100원. 짜장면 얼마였어요? 짜장면이 400원? 와 대박. 그때 야 떡볶이 500원어치 먹으면 두 사람이서 같이 먹어야 돼. 지금은 씨발 떡볶이 500원어치 먹으면 한 5개 주냐? 아 500원으로 안 팔아요. 1,000원이야? 2,000원. 컵볶이가 얼마야 컵볶이? 2,000원. 2,000원이야? 네. 미쳤네 씨. 2,500원. 선생님 어렸을 때 붕어빵도 하나에 50원이었는데 지금 3개 2,000원. 하나에 1,000원이. 망했다 씨발. 물가 졸라 올라. 그렇다고 어른들의 월급이 10배 올랐냐? 그러진 않잖아. 최악이야. 니네 어떡할래? 니네 때문에 물가 더 올라. 나 붕어빵 하나에 10,000원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잘안 되는 붕어빵 먹으려면 막 씨발 진짜 연봉 1억 돼야 돼. 기계들 사이. 기계도 비쌀 거야. 근데 쿠팡에서 파는 붕어빵 있어. 에어프라이기에 지져 먹는 그거 거. 맛있습니다. 그게 난 더 맛있는 거 같은데. 맞지? 자, 보자. 다 풀었어? 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돼. 저 2번 조금만 더 해주세요. 2번을 조금. 시간을 더. 2번 글씨가 조금만 더. 아, 그래? 아, 붕어빵 10,000원이라고. 그 전에 죽어야 될 텐데. 하긴 선생님 어렸을 때 1,000원이면 피자가 한 판이었는데. 아니, 이런 피자 말고 손바닥만한 피자가 있었어. 피자빵. 피자 빵은 아니야. 진짜 피자야 그거는. 근데 그게 1,000원이었거든.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치킨은 몰라 잘 기억 안 난다. 햄버거 햄버거 1,000원? 1,200원? 대박. 근데 또 그때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때 아르바이트 막 하면은 편의점 야간 뛰면 1,300원 이랬어 시간당. 지금 최저임금이라 해서 씨발 무조건 10,000원 받잖아. 1030원. 더 받아 야간에 하면. 진짜 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짜 10배가 오른 거 물가가. 참, 그래서 편의점 졸라 한 달 쎄 빠지게 하면 막 15만 원 이렇게 벌어. 지금은 근데 붕어빵이 그렇게 쳐 올랐는데 씨. 돈도 많이 벌어야지. 그럼 과연 연봉도 그렇게 올랐냐? 그러진 않잖아. 집 앞이 5개 1,000원. 요즘 대학 졸업하면 연봉 1억 5천에서 시작하나? 네? 누가 1억 5천부터 시작해요 대체? 원래 그렇게 올랐어야 되는 거잖아. 아, 아니 물가 이만큼 오르고 봐봐. 이러고 있으라고? 봐봐 얘들아 최저임금도 그렇게 올랐으면 근데 난 사실은 연봉도 그렇게 올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연봉은 안 올라. 최저임금만 올라.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취업을 그렇게 하려고 목숨 걸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럼 언제 문제가 생겨? 한 35쯤 되면 문제가 생길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이. 그러니까 20살 때야. 그렇잖아 얘들아. 회사 들어가도 250 받고 편의점에서 포스 찍어도 200만 원 받으니까 편의점 포스 찍는 게 편하잖아. 근데 10년 후에는 안 그렇다는 거지. 그 돈을 왜 자꾸 주는지 몰라. 씨, 짜증나지. 아니 돈을 10만 원 주고 개새끼들 세금으로 몇 천만 원 뜯어가고 개쪽 같은 것들이 안 줬으면 좋겠어 진짜. 짜증나. 끝나고? 일은 줬어. 도대체 그 10만 원은 받아서 뭐해?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그렇진 않지 너한테는. 10만 원은 너한테 배때기 불렀네 아주 그냥. 10만 원 가지고 뭐 할 건데? 진짜 하려고. 아니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 어른인 내 입장에서 10만 원 갖고 하는 게 없지만 내가 쓰는 게. 어린이인 네 입장에서는 10만 원으로 애슐리 5번.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나? 이 친구가 땅이 있어가지고. 부자 하세요. 또 금수저야? 선생님 그거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세금을 줄라 받아가는 거야. 근데 올해 세금 진짜 많이 냈거든 내가. 딱지 날라왔어.
진짜요? 딱지 날라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 안 내죠? 이제 아니 아 탈수. 이제 국세청에 한 4월 5월이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 신고하라고 날라와. 우리 같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근데 거기에 이제 밑에 글귀가 하나 딱 써 있는 거야. 뭐라고요? 네 소득에 비해서 세금 신고하는 게 너무 적은 것 같다. 반영. 올해도 이러면은 우리가 한번 풀어줄게. 딱 이런 식의 글이 딱 올라온단 말이야. 무섭다. 그럼 이제 세금을 원래 막 이것저것 막 까야 되는데 까지 않고 이제 그 해만큼은 딱 해서 낸단 말이야 그냥. 그리고 엄청 많이 작년에 졸라리 지금 10만 원 우리 가족 총 40만 원 받고 100배의 세금을 냈어. 짜증나. 400만 원? 아예 600원. 3천. 아. 너무 아마 착하시네. 우리 혜린이는 이 수학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 같아. 어? 뭐 꿈이 뭐 4천. 오일러 이런 건가 혹시? 어? 자 봐. 지금 세 문제 풀었죠 얘들아? 안 풀린 문제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봐. 기본형 끝났지?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할 게 뭐야? 치환형.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건 뭐냐면 봐봐. 그럼 치환형은 얘들아 어떻게 생긴 놈을 치환형이라고 해? 우리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그저께. 어차피 최대치수 배웠잖아. 그럼 최대치수에도 치환형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있었지. 바로 그 아저씨의 누구야? 걔는 뭐 친근한 씨발 또 아주 친근하네. 어? Y는 거식이었으면 방정식은 뭐야? 그냥 능형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수로 만약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A 곱하기 뭐야? 모형의 제곱의 지수로 나오면 얘가 얼마?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그리고 이게 로그로 나오면 요 A,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T. 로그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 혜린아! 죄송해요. 자 이게 0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수였다면 내가 A, X는 누구로? 지금 T. T T로 치환을 시키는 거고 이게 만약에 로그였으면 우리는 로그의 A, X를 누구로? 지금 T로 치환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봐 이제부터 얘가 좀 중요한 게 그럼 내가 A, 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지수의 결과물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언제다 뭐야? 제한 조건이 생겨.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거는 그냥 모든 실수지? 근데 어쨌든 간에 두식 다 치환을 하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A 곱하기 T제곱 플러스 BT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요걸 풀고 문제는 이거지. 최대 치수는 어차피 어디에 관심 있는 거니까 Y에 관심 있는 거니까 X의 범위를 T의 범위를 바꿔내면 바로 끝낼 수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어제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디 관심 있는 거야? X에 관심 있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t 값을 구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답은 뭘로 써야 돼? x로 써야 되니까 반드시 뭐다? 환원을 시켜줘야 되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수는 0보다 크다는 제한이 조건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놈이 나오면 어때? 걔는 근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 치환권에서 뭐가 생겨? 무연근이 생겨. 근데 아까 우리가 기본형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로그에서 무연근이 생겼지? 그럼 우리가 이 무연근이 생기는 타이밍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쪽 문제도 이제 방정식이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어디로도 응용되지? 근해? 분리로도 응용이 돼. 그럼 그때 제한 변경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니까 잘 체크해 둬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무연근은 어디도 영향을 줘? 부등식에도 영향을 줘 얘들아.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게 기본형 문제는 어디에서? 로그에서 무연근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치환권 문제에서는 어디서? 지수에서 무연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뭐 어차피 문제를 푸는 거야. 뭐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자 어디로 가? 98쪽으로 가서 니네가 풀어봐. 자 기본 2번 하고 발전 8번 하고 9번 그리고 12번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 풀면서 얘들아 14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 현빈이는 어디가 아플까? 아니 현빈이 아빠한테 전화 왔어. 아빠도 병원 갔다 온다.
원래도 제일 내가 들어. 할만해? 숙제 안 되는데? 숙제 누르면은 씨발 저 옥상에 매달아. 내가 설마 진짜 옥상에다 매달겠냐? 네. 다정함으로 완전 몸이 배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 안 그래? 어디 꿀꿀 자는 걸까?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이게 거의 말을 들어. 12번까지 안 했어?
마주치지 하세요. 마주치지. 약간 여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냐? 여기 때리지 않았어? 여기 왜? 그럼 좀 아프네. 없잖아 너 때문에 오히려. 아. 낙절 안 돼. 아, 썸나. 소름이 나가시는 일이 없어. 다행이네. 아, 쓰러질 일 해놓겠다. 합병으로 먼저 하니까. 아, 좀 합병으로. 몇주 보면은 해. 1년. 1년에 한 달도 비싼 거한 달에 10kg 비싼다고. 저게 맨날 오잖아. 그럼 맨날 3개씩 오는 거 짜증나. 근데 나도 이거 초록색 이거는 필수 반이 아니잖아. 명예회원이 될 수 없는 거. 필수 반이 안 따지잖아. 바보야. 근데 나 이거 받았다. 누구 받았겠지. 지금 톡 올라가. 받았는데 어디 갔는데. 집에 가고 내 걸 쓰고 있어. 집에 어디 거기다 말고 그 아니 셀프 너네 진짜 아주 자유롭네. 네. 자, 한필 문제가 뭐야? 며칠만 시간 정도. 짧게 줬어. 시간 몇 분에? 원래 한번 풀어봐. 나가면 10만 못 자, 그 다 푼 사람들은 옆에 것들 풀어. 어차피 다 숙제잖아. 멍하니 손 놀지 말고. 확 죽여버리기 전에. 선생님 정말 너희들은 다정한 사람이고 싶다. 답답하지 않아요. 쉽다. 뒤질래? 나갔다. 남친 만나고 왔어? 없어가지고. 떠들지 마! 죄송해요. 여자친구 선물 주려고 그러나 민석이가? 만약에 진짜 A4 박스에다 선물을 주면은 그 여자친구 기분은 어떨까? 좋지 않을까요? A4 박스에다 선물 받으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막 명품백 들어있으면 안 좋아하는 여자분. 거기 뭐 오차즈케랑 씨발 뭐 고구마 스프레드 이런 거 들어있겠지. 그건 좀 똑같을 것 고구마 스프레드 먹어봤어? 안 먹어봐. 졸라 맛있어. 뒤져 씨발 진짜 그거. 뒤진다고요? 맛있어서. 내가 또 돈키호테 한번 또 갔다 와야겠네 씨.
다음에 내가 사다 줄게. 좋아요. 그럼 이건 하나에 300엔이나 해. 좋아요. 4,000원. 내가 하나 사다 줄게. 좋아요. 다음에 고구마 스프레드 한 30개 사갖고 와야겠다. 좋아요. 유난히 뭐 사다 줄까? 괜찮지. 어떻게 저 꼬냑? 네. 꼬냑? 꼬냑? 사케? 사케. 아, 한잔 꺾어. 일본 사. 박스관에서. 자, 볼까 얘들아? 안 풀린 문제는 12번 또. 자, 봐. 14번은 어떻게 풀었어? 이게 이제 근각에서 한개 쓰는 거잖아. 근데 간혹가다 이게 보면 얘들아 봐봐. 이 근각에서 한개 좀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근각에서 한개는 그냥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난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치환골에서 근이라는 게 결국 얘들아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t 값을 얘기하는 거야? X값, 어? T값. x 값을 얘기하는 거지? 맞췄어.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물어봤는데 왜 또 쫄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 또 들어봐. 만약 이런 방정식이 나왔어. 지수 방정식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AX를 T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풀잖아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근각의성계라는 거는 결국 이쪽에서 쓰이는 거야, 이쪽에서 쓰이는 거야? 근각의성계라는 거는 이쪽에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때 봐.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t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지? x의 값을 얘기하는 건데 근각의 수관계라는 건 여기서 쓰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방정식의 두근을 만약에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 이 알파와 베타는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지금 치환된 식에서의 근은 어떤 모양일까? 로그 노노노노노. A 알파. A의 알파 승과 A의 베타 승이 이 새끼의 근일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을 더하면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 둘을 우리가 곱하면은 뭐가 나와? A분의 C가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는 이거야. 이걸 곱하는 순간 이 식이 정리되면 여기는 얘가 A분의 C지? 써놓고 보자. 이건데 이걸 곱하는 순간 우리가 요 놈을 정리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는 두근의 뭐를 합을 구할 수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뭔가 어물쩡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뭐 굳이 외우는 애들도 보면은 뭐 지수방정식에서는 두근의 곱수를 이용해서 합을 구하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근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를 더하는 거는 근의 입장에서는 뭐 따로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는 거고 이 둘을 곱했을 때 두근의 뭐야?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방정식에서 치환골에서 근각의 관계 물어본다면 무조건 뭘 물어봐? 두근의 합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로그였다면 뭘 물어볼까? 두근의 곱슬 물어보겠지? 근데 그 두근의 곱슬 누구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을 이용해서. 왜냐면 이게 만약에 로그였다면 두 근의 모양이 로그 A 알파와 로그 A 베타가 됐을 테니까. 그럼 여기는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두근의 곱슬 물어봤다는 것은 이게 로그잖아.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두근의 곱밖에 물어볼 게 없는 거고 우리는 근각의 관계에서는 누구를 이용해서? 합을 이용해서 문제 끌고 나간다. 요 관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발전 12번으로 넘어가면 발전 12번은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양변 로그를 취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런 거야. x의 로그 2의 x이 나왔고 8의 x 이게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지수 방정식이야 로그 방정식이야? 아니면 2차 방정식 뭐야 씨발 이 새끼는. 지수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실. 왜냐면 지수 방정식이란 거는 뭐야? 지수 방정식. 지수가 지수에 x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로그 방정식은 진수에 x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다음 방정식은 정방정식. 그냥 X.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과 다음 방정식의 차이는 뭐야? x의 위치가 미세 있냐 지수에 있냐 이 차이잖아 결국. 근데 이 새끼는 뭐야? 씨발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는데 또 로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없는 애지. 이럴 때 우리가 양변 뭐 한다? 로그를 취하는 건데 양변에 로그 몇을 취해야 될까? 느낌상. 그래서 2를 취하는 거지. 왜냐면
여기 밑이 2고 8도 2의 상승으로 정리가 되니까 양변의 얼마를? 로그 2를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일단 좌변은 로그의 2x에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 나오면서 어떻게 돼? 똑같은 로그 2의 x로 나올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양변 로그를 취하면 좌변은 요 놈에 뭐가 돼? 제곱이 되고 그다음 우변은 로그 2의 8 얼마? 3 플러스 로그 2의 x 제곱이니까 2배에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괜찮아?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로그의 2의 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로그의 2x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얘가 물어본 거는 두 근의 뭘 구하래. 곱을 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야 방정식이 나오고 두 근의 곱을 물어보면 얘가 물어보는 게 뭐다? 우선순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지부터 보라 그랬어. 왜냐면 이게 근근계 통계가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일단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치환꼴이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치환이라는 거는 공식이야? 도구지. 그러니까 꼭 치환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럼 보통 이런 문제는 치환을 시키는 게 좋아? 안 시키는 게 좋아? 가급적이면 안 시키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로그 2의 x 자체를 뭐야? 미지수를 보고 인수분해가 3에 1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럼 그 로그 2의 x는 얼마야? 3 또는 마이너스에 2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x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거는 직접 x를 구해서 둘을 뭐 해라? 곱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요놈이 3일 때는 x는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알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는 얼마야? 2분의 1 나오는 거죠? 베타 둘을 곱하면 얼마? 4 그래서 사실 요 뒤는 우리가 못 풀 거라 생각 안 하는데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양변에 뭐 한다? 로그를 취해서 식을 정리한다. 요걸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근각의 관계로 풀고 싶어. 풀 수 있어 없어? 있긴 있지. 근데 내가 이때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굳이 준식을 외우지 말고 근의 뭐를? 형태를 기억해라 이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는 요 놈의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 알파 베타는 누구의 값이야? 엄마? 그 누구의 값이야? x의 값이니까 이 치환된 식에서의 근의 모양은 어떻게 돼? 로그의 2의 알파와 맞냐? 로그의 2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는 알파와 베타는 뭐 하고 싶어? 곱하고 싶은 거니까 로그 대 로그를 뭐 해야 돼? 그러면 이건 근각의 성계로 보면은 뭐야? 두 근의 합이니까 요 놈이 2가 나오는 거잖아? 됐어? 그럼 좌변 정리하면 로그의 얼마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게 2니까 알파 베타가 뭐 4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근데 가급적이면 직접 구해서 구할 수 있는 거면은 직접 곱한다 요런 마인드로 가라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 다 체크해 두셔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이 뭐지? 방정식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풀어봤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요? 105초 넘으면 이제 부등식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사실 부등식이라는 거는 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는 어때? 그대로 끌고 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이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2차 분등식도 그렇잖아요. 그 너네 2차 분등식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원래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에 뭐야?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뭐라고 배웠어?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얘가 0보다 크면 최고차의 개수 양수로 가정하고 얘가 0보다 크면 벌어지는 범위 나오는 거고 그렇게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벌어지는 범위라는 게 누굴 기준으로? 두 근을 기준으로. 그치? 벌어진다 이 얘기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사이 범위로 나온다. 누굴 기준으로? 두 근을 기준으로.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기호가 안 들어가면 등호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그건 어떻게 풀어? 1번 못 푼다. 1번 자 봐 얘들아 2차 분등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푸는 거야? 근해 공식에 넣잖아. 근해 공식에 넣어서 두 근을 체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잖아 얘들아. 인수분해 하라는 것도 결국 뭘 구하는 거야? 두 근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등식은 첫 번째가 뭐야? 일단 방정식은 근을 구한 후에 그 다음에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공부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로그 부등식도 뭐야? 일단 첫 번째는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정식의 종류가 몇 가지니? 방정식의 종류 두 가지. 기본형, 치환형. 그럼 부등식도 역시 우리 몇 가지로 봐야 돼? 두 가지. 두 가지. 뭐랑 뭐? 기본형, 치환형 분리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기본형이면은 똑같이 뭐야? 일단 밑을 갖게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맞아? 그래서 근을 구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뭐야?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할 때 뭘 보고 결정한다? 밑을 보고 결정하는 거지. 왜? 밑이 1보다 크면 얘는 무슨 함수야? 증가. 증가함수야. 지수든 로그든. 왜? 우리 처음에 지수 로그 함수 배울 때 네 번째 성질이 뭐였어? 증가와 감소였잖아. 근데 그때 내가 그 옆에 뭐라고 적어줬어? 최대 최소. 그치? 그리고 부등식의 방향 결정할 때 쓴다. 이렇게 써줬어 내가. 그럼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밑을 보고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뭐야? 부등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A에 씨발 못 들었다. 자 봐. 그래서 얘네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부등 방향이. 만약 이거 지수라면 뭐 얘는 이런 거 푼다고 치자 얘들아. 괜찮아? 보통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야? 얘가 이렇게 돼 있어. 밑이 1보다 커. 그럼 여기 이쪽이 더 크려면은 여기는 얘랑 얘를 비교할 건데 맞니? 누가 더 커야 돼? F가 더 커야 돼서 우리는 F가 더 커야 돼. 이렇게 그냥 이해해서 가도 돼. 근데 이거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은 지수든 로그든 뭐야?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감소함수니까 여기는 이 새끼가 더 크려면 이 아줌마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밑을 보고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을 유지하는데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 단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언제? 로그 부등식을 풀 때 그때는 반드시 뭐야? 로그 방정식을 풀려면 뭐가 생겨? 무형근이 생기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보통 무형근은 어떻게 결정하지? 그냥 다 풀어놓고 근이 나오면 처음 식이랑 비교하잖아. 그래서 진수 조건이 안 되는 애들을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부등식은 그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서 가기에는 부등식은 근이 너무 많잖아 사실은. 뭐로 나오니까? 범위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지수, 로그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진수 조건을 뭐다? 먼저 생각하고 그 범위를 체크해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끝났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몇 번 해볼 거냐면 여기 발전 어휴 씨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 기본 1-2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에서는 공부할 게 없어. 방정식과 기본형이랑 똑같으니까 기본형 치환형 분리되고 밑의 크기에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뭐라고? 그대로 가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한다? 반대로 뺀다. 요거지 그치?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근데 부등식을 풀 때는 로그를 풀 때는 2번에 보시면요. 로그에 뭐야? 2분의 1에 x-5에 지수는 그냥 편하게 풀면 돼 얘들아. 로그의 2분의 1에 뭐야? x-6이 지금 요거 만족하는 x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방정식을 그냥 풀잖아. 왜? 어차피 근이라는 게 최대 몇 개 나오니까 2개. 뭐 기껏해 한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근의 마지막에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비교하면 끝나는 건데 부등식은 범위로 나오다 보니까 항상 뭐야? 진수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 문제를 보자마자 x 빼기 5가 진수니까 x 빼기 5가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걸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을 풀 때 딱 하나 조심할 건 뭐다? 로그 부등식을 풀 때 진수 조건을 뭐야? 항상 먼저 체크한다. 그럼 x 빼기 6도 역시 진수니까 0보다 커야 이걸 써놓고 그 다음 푸는 거야. 그럼 얘는 일단 밑이 똑같으니까 뭐야? 진수끼리 뭐 할 수 있어? 곱할 나머지 풀이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고 맞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우변에 비교해야 되니까 얘도 어디 위로 올려놓는 게 편해? 로그 2분의 1번 엄마 무릎 위로. 안 웃어? 재밌다. 근데 씨발 미쳤냐? 너무 재밌다.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무슨 말하면 그냥 웃는 거야 알겠어? 좀 이상한 얘기 한다 웃어. 저렇게 웃으면 맞아. 알겠지? 정말 기쁜 듯이 웃어야지 이 씹새끼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로그 2분의 1 위로 올릴 거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죠? 얼마? 2.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굴 비교해서? 진수. 진수 비교해서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보다 뭐 하다 이러면 되는데 밑이 1보다 뭐 하니까? 작으니까 이쪽이 더 커야 돼 이쪽이 더 커야 돼 진수는? 반대로. 그래서 얘는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11 x에 더하기 30이고 부동은 이쪽이고 2가 넘어갈 거 아니야 그치? 얼마야? 플러스 28 됐어? 그럼 얘는 7 4 아마 이렇게 되나? 네. 그래서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 4부터 4에서 x는 어차피 2차 부등식이야 그냥. 근데 문제는 이게 답이다?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x는 누구보다 커줘야 되고 5보다 커야 되고 x는 누구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얘를 마지막에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면 4와 7 맞아 얘들아? 네. 근데 어차피 5면 여기 있는 거고 6은 여기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은 둘 다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다 포함 되겠죠? 굳이 쓰면은 씌우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이 조금 어때? 방정식에 비해서 조금 번거로워. 근데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진수 조건은 꼭 먼저 체크한다고? 먼저 체크해야 돼.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조심하세요. 그럼 답은 뭐야? 6에서 7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등식을 마무리한다니까 로그 쪽.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무형근의 존재가 또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무형근은 반드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봐봐. 문제를 풀고 나서 무형근이 있나 봐. 이게 아니라 반드시 언제 무형근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그래야 나중에 너네가 문제 풀 때 어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야. 근을 구해서 무형근을 걸러내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근의 분리 문제 있잖아. 뭐 판별식 같은 거 쓰는 거.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뭐 근이 하나라 그랬는데 그게 그 케이스가 어떻게 돼? 만약 2차 부등식이면 근이 하나래. 그럼 판별식 t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0. 이렇게 끝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로그 부등식을 푼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가능해? 무용근. 근이 2개 나왔는데 하나가 무형근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런 걸 걸러낼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돼?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나머지 내가 한번 풀어봐. 몇 번 풀 거냐면 책에 나와 있는 일종의 선물이지 뭐. 자, 발전 1-2번, 3번, 4번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요거 풀어볼게요. 발전 5번 그리고 발전 기본 2번 하자. 기본 2번. 자, 그렇게 한번 풀어봐봐. 하나 더? 발전 13번까지. 자,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빨리 풀어봐. 그리고 풀면서 들어야 얘들아. 다음 시간 숙제는 115초까지로 할 건데 115초까지로 할 건데 여기 지금 114, 115는 만약에 풀어보고 안 풀리면 뭐 클리닉 이런 거에 질문하지 말고 그냥 갖고 와서 나한테 질문하는 걸로. 114. 115. 이 그래프에 관련된 것들. 오케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그냥 나한테 갖고 와서 질문하는 걸로. 봐봐. 광고 보세요. 아니. 걸렸네 씨발. 조용히 게임 한 판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얘들아 황장현이 글씨를 더 잘 써? 송민섭이 글씨 더 잘 써? 민섭쌤. 민섭쌤이요. 그래? 장현쌤 글씨 장현쌤은 못 알아보겠어요. 황장현이가 더 잘 쓰지 않아? 근데 장현쌤이 약간 가다가 뭐, 그 가- 중간부터 그때 그냥 나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 송민섭은 색감을 잘 쓰는 거 아니야? 민섭쌤 글씨체 자체는. 기기도 이제 보고 리모트 처음 30분은 장현쌤이 잘 쓰시는데 저 팔이 아프신가 봐요. 굉장히 디테일한데 씨발.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럼 송석훈이 더 잘 써? 송민섭이 더 잘 써? 송민섭이 1등인가 판서는? 그쵸 아무래도. 덩치는? 덩치는 이휘태가 1등이지. 그래도 뭐 하나라도 1등해서 다행이다. 어? 아, 서열은 뭐 이 조그만한 거에서 무슨 서열을 따져.
우리 학원 서열 1등은 안정률이야. 응? 싸움 잘해요. 싸움 잘하지. 싸움으로 살 정해야 지 거기는. 목보 1등인데. 안정률은 키도 크잖아. 키는 황장현도 크지. 장현승이 옛날 키로 까셔였어요. 나? 아니 아무튼 우리 학원? 위에 좀 칠판 왼 위에 닿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잘 안 써지네. 그래서 잘 안 써진대요. 꼭 그 위까지 써야 돼? 본인 머리나 신경 쓰시라고. 황장현 선생님, 황장현 선생님 빡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이씨! 넘길 머리가 없는데. 졸라 웃겨. 계속 웃겨. 아이씨! 막 코에다 연기 날 것 같아. 이렇게 화내는 거 보고 있으면. 황장현. 처음 봤을 때 진짜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맨날 빨간색 티셔츠 입고 다니잖아. 누구 낭만아? 은근히 보면은 원래 좋아요. 나이가 들었단 얘기지. 내가 머리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 나 또 끌려간다. 그냥 끌려가요. 끌려버리고. 힘 졸라 세다니까. 내가 보기엔 맨손으로 소도 때려잡을 수 있어. 그 정도. 힘 장난 아니야. 근데 이름도 뭔가 엄청 강렬하지 않냐? 황장이야? 4154. 지원이도 왠지 좋지. 지환이? 지환이도 약간 뭐 황장형과긴 하지. 예? 나중에 머리. 나중에 머리 다 벗겨지겠네요. 근데. 안 돼요. 진짜 안 돼. 이거 뭐 안 벗겨져. 걱정하지 마. 황장현 선생님도 뭐 보약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됐을 거야. 이름이 좋지. 근데 그 황장현 선생님 아들이 있거든? 아들이 졸라 잘생겼어. 아 진짜로. 카톡 사이 키도 188이잖아. 뭐야? 키도 졸라 커. 그 우리 학원에 근데 영어 선생님 중에 진이라고 있거든? 잠깐만요. 소원을 막 들어줘 진짜로. 누구예요? 잠깐만요. 헤어스타일? 아니 이번에 가재울 3학년 선생님 새로 오신 분 있어. 그분 키가 190이야. 남자예요. 190인데 남자 근데 밑이 이게 성이 여자냐?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어? 190 여자 어딨는데? 아 본명이 아니겠지 진이가. 근처에 진- 똑같지만. 어? 아니 아 본명 아니야. 아니에요. 가면 있고. 그 사람이 예전에 그 메가 오프라인 1타였거든. 우와. 키 190. 와. 그러면 나이가 지금. 그 옆에서 보면 되게 무서워 진짜. 어깨도 막 이래 진짜. 키 190인데 몸무게도 한 100kg 나갈 것 같아. 빨리 많이 먹어야지. 몸무게로 찌면 안 되지 일단은. 지금까지 몸무게로 다 이겼는데 씨. 아 짜증나네. 근데 키가 워낙에 좋은 피지컬이라서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190. 다이어트 되게 옳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민섭쌤이랑 임수쌤이랑 봐주는 거지. 얘들 돈 없으니까 기부하는 거. 그냥 주긴 좀 뭐하고 그냥 내기 해서 지고 주는 거지. 근데 웃기게 난 송민섭이 이길 줄 알았더니 이승우가 이겼어? 사우나 2시간 다녀왔대요. 또라이 지금. 돈에 눈이 어두운 새끼. 그리고 송민섭처럼 어린애랑 내기하는데 뭐 그렇게 악착같이. 아 그래 안 그래? 100만 원이면 그래. 나는 그 전날 소고기 먹었어.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씩. 살 빼면 100만 원. 50만 원씩. 50만 원씩. 50만 원씩 3명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총 100만 원. 그치. 얻을 수 있는 게 그걸 많지. 근데 어차피 나한테 갚았어. 네. 왜요? 왜뭐 빌렸어? 아 내가 돈 빌려준 게 있었거든. 나중에 그거 받을 생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갖고 와 그랬지 내가. 자, 다 풀었어? 안 풀린 문제는? 없어? 마지막 사이클은 항상 지문이 없어. 굉장히 아주 그냥 똑같은 문제도 질문 안 해. 얘들아 그러면 그 삼각함수는 어떻게 해? 다음에 나.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나갈 건데 네. 처음부터 나가야 돼? 아니면은 중간부터 나가야 돼?
중간부터 그래프까지 했다고 들었거든 나는. 네. 처음부터 해주세요. 안 했어요. 안 저는. 했는데 그걸. 안 했어? 저는 안 안 들은 했어요. 애들이 있어요. 그래프까지 안 한 사람. 아, 민섭 쌤 너 안 했어? 그럼 누가 한 거야? A반만 했어요. 아 진짜? 니네 왜 안 했어 근데? S는? 아, 우리 수학하는 니네 뭐 했어 그러면? 놀았어 그냥? 개새끼네? 그래프를 했어. 그럼 상관없는데 니네 처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도 몰라? 아 그래프까지만 했구나. 포도법. 들어만 봤어요. 뭘 들어만 봐 씨발 너 나랑 했잖아. 존나 어이없네. 너 나랑 했잖아 그거. 터져가지고 작년 여름에. 이름만 기억나요. 이런 친구가 있었죠. 아니 세 빠지 가르쳐놨더니만 무슨 씨발 뭐라고? 1년 만에 만났는데. 알았어. 그러면은